정적분을 활용해서 넓이 시작하겠습니다.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라고 예전에 배운 적 있죠? 미분계수는 이제 F'A가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느냐, fx 그래프에서 A가 있는 점, 즉 A, FA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의미한다. F'A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배웠었죠? 적분도 기하학적 의미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적분의 역사적 탄생 배경에 이게 이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답부터 말하면 넓이입니다. 적분의 개념이 이제 넓이를 계산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부정적분이 아니고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는 넓이가 있습니다. 왜 넓이 계산하는데 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느냐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그냥 결과만 먼저 본다면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죠. 함수 fx가 이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닫힌 구간에서 그 x축과 이 fx 그래프가 이루는 넓이, 전체 어디에서 어디부터냐? a에서부터 b까지, 전체가 아니라요. a에서부터 b까지 이루는 이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정적분의 표현입니다 이거죠. fx를 적분하는 거고요. 구간은 a에서 b까지 정적분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넓이를 의미한다. 결과만 먼저 얘기하면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설명을 이제 계층분 이 넓이를 나타내는 함수 이렇게 s를 정의한 다음에요. 이 s의 증분을 계산하면서 다가갑니다. 어떻게 하냐? 우선 아까 조건 보셨죠? 함수가 이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x축 위에 떠있죠? 이럴 때 a와 b 사이의 넓이를 s를 하면은 이 s를 어떻게 구하냐? 우선 이 sx라는 함수를 정의합니다. 뭐냐면은 a에서 b까지가 아니라 a에서 x까지의 이루는 이 면적, 이 넓이를 x에 대한 함수, 이 변수 x에 대해서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x에 대한 함수인 sx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sx의 함수를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구하게 된다면 이 x에다 뭐만 대입하면 된다? b만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s를 얻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얻느냐? 이 sx라는 함수 직접 얻기보다는 얘 도함수를 먼저 계산합니다. 얘 도함수를 계산을 해서 그 도함수의 부정적분을 찾으면 이제 이 원함수를 찾을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가가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sx를 정의를 합니다. a부터 x까지의 넓이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단 하고서 이런 조건이 있죠. 연속성이랑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랑 a, b 사이에 당연히 x는 a, b 사이에 있겠죠. 이럴 때 이제 델타 s, s의 증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서 보듯이 x에서 x 플러스 델타 x로 변할 때, 그러니까 이 초록색 부분이죠. 이 초록색 부분에 해당하는 증가분, 이 면적 함수 s의 변화량을 델타 s라고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y는 이때 어떤 조건이 있냐? y는 ft가 이제 최대 최소 정리 조건을 만족하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 되죠.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를 갖는다. 이 구간에서 당연히 AB에서 연속이니까 X 플러스 델타 X까지는 당연히 연속이 되겠죠? 여기 닫힌 구간 AB 안에 있는 구간이잖아요? X부터 X 플러스 델타 X가 당연히 닫힌 구간 연속이 되니까 최대 최소 정리 조건을 만족하고 따라서 이제 얘네를 갖겠죠. 최대값, 최소값을 갖겠죠. 라지엠, 스몰m을 갖습니다. 왜 이런 전개를 하냐면 이 라지엠과 스몰m으로써 이제 이 델타 S를 부등호 사이에 가둬둘 수 있는 거죠. 이 델타 S라는 이 면적, 약간 둥근 이런 면적은
이렇게 큰 직사각형보다는 작고 작은 직사각형보다는 크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큰 직사각형은 높이가 m, 밑변의 길이가 델타 x. 델타 x는 똑같이 이 큰 거든 작은 거든 둘 다 직사각형 공통의 밑변이죠. 그래서 델타 x는 밑변이라고 보면 되고, 큰 직사각형의 높이 라지 m, 작은 직사각형의 높이 스몰 m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넓이, 이 s의 증분, 얘는 이 직사각형이랑 이 직사각형 넓이 사이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이런 부등호 사이에 얘를 넣냐? 양변을 델타 x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델타 x분의 델타 s는 m과 m 사이, 스몰 m과 라지 m 사이에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델타 x가 양수라고 가정한 거잖아요. 근데 음수면 어떡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음수라도 어쨌든 얘랑 좀 부등호 방향이 좀 다르죠.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거든요. 델타 x가 음수면은 이렇게 뒤로 가겠죠. x가 여기 있을 때 x 플러스 델타 x가 뒤로 가겠죠. 그렇게 뒤로 가서 델타 s를 이렇게 넓이를 재게 되더라도 이런 부등호가 나올 거예요. 얘랑은 초기 부등호 방향은 다르죠. 하지만 양변을 델타 x로 나누는 순간 델타 x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일관성 있는 이 부등호를 얻게 됩니다. 이 부등호를 왜 얻었냐? 이 부등호 관계가 항상 유지되니까 델타 x의 양에 상관없이 항상 유지가 되니까 똑같이 리미트를 계산해줘도 이 부등호가 유지되죠. 네, 그 샌드위치 정리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x를 0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세 개의 변 다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가운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평균 변화율이었죠. x의 변화율에 비한 s의 변화율,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보내니까 얘는 이제 미분계수가 됩니다. 이렇게 도함수가 돼요. s'x라는 도함수가 되고요. 여기 양 끝에 있는 이 두 개의 항은 뭐냐? 이 델타 x가 0으로 다가갈 때 라지 m과 스몰 m의 변화를 보니까 이게 점점 이 틈이 줄어들수록 라지 m이든 스몰 m이든 어쨌든 이 x, fx 이 점선에 걸치겠죠. 그래서 라지 m, 스몰 m 모두 fx에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 쓸 수가 있는 거죠. 얘랑 얘 둘 다 fx예요. 그래서 이 s'x가 뭘 할 수 있다? fx보다 크거나 같고 fx보다 작거나 같다. 즉 fx다. 이런 등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지금 s라는 함수가 궁금한데 s'을 얻었죠. s'이 fx구나. 그러면 s는 뭘 할 수 있다? fx의 부정적분을 구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기다가 아래 끝에다 상수를 달고 위에다가 변수 x를 달면은 그냥 아예 sx랑 똑같이 등식을 놓을 수가 있겠구나. 다만 이제 적분상수 c를 붙여서요. 근데 이 적분상수도 사실은 결국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a를 대입해 볼까요? 양변에다가 a를 대입하면은 한 줄 더 써볼까요? 양변에 a를 대입하게 되면은 윗끝 아래끝 a가 되면서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데 얘는 당연히 0이죠. 정적분의 성질. 얘는 이 sx라는 함수가 a부터 x까지의 기준 시작점이 넓이를 재는 시작점이 a였어요. 근데 sa란 뜻은 a부터 a까지 이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근데 이거 그냥 넓이가 없죠. a부터 a까지라는 게 넓이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c도 몇이 돼야겠다? 0이 돼야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쉽게 c가 0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sx라는 함수를 그냥 이런 정적분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 얘기는 뭐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b만 대입하면 되죠. 이 s라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sx를 구하고 여기다가 x 대신 b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b 대입했어요. sb. 넓이란 건 뭐다? sb인데 여기다 b 대입한 거 x에다가 a에서부터 b까지 dt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익숙해져서 그냥 기계적으로 넓이는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된다 라고 나올 텐데요.
처음 이렇게 배울 때는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런 넓이식이 나온다.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곡선이 있고요. x축과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fx가 떠있는, x축 위에 떠있는 애들만 우선 넓이를 구하는 법을 배웠죠. 이거 등식을 봤을 때 당연히 떠있죠. 네, 0이거나 0보다 작은 구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모양이죠. 그리고 이게 이거랑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요? 빨간색. 이차함수랑 x축이랑 직선. x는 1, x는 3. 이루는 넓이를 구해라. 여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어떻게 하냐. 정적분 해줍니다. 1부터 3까지.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t dt, fx dx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고요. 얘가 fx죠. 계산은 어떻게 한다? 1부터 3까지 3x제곱 플러스 1 dx를 해주면 된다. 이거 부정적분 하면은 x제곱 플러스 x죠. 1부터 3까지 계산하면은 3 대입하면은 17 더하기 3 1 대입하면은 1 더하기 1 30 빼기 2 28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넓이를 정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사실 좀 어려울 뿐이지 그 정적분으로 이제 바꿨을 때 그 정적분 자체 계산하는 거는 이미 전 단원에서 열심히 했을 테니까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이 얘기가 왜 나냐면 방금도 사실은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얘기가 왜 또 나왔냐? 이 곡선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런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넓이를 궁금해하는 거니까 이제 얘를 대칭 이동 시켜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 시켰을 때 이 빨간색의 넓이를 구하는 거나 이 원래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다른 문제를 치환시켜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얘는 이제 y는 마이너스 fx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 똑같이 윗끝아래끝이 ab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dx를 구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했고요. 음수일 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제 둘 다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fx가 부호가 어떻게 됐든 간에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를 정적분을 계산한다면 어느 경우든지 간에 0보다 크다 같으면 이런 식으로 그대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계산할 수 있는 그렇게 계산하면 옳게 나오니까 일관성 있는 이런 표현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수선과 x축 사이의 넓이라고 나오는데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미 설명했고요. 0보다 작거나 같을더라도 대칭성을 생각해보니까 넓이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어쨌든 fx의 부호가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함께하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우선 이런 일관성 있는 넓이 공식을 갖고요. 이제 함께하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섞여 있을 때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이겁니다. 근데 그런 때도 이 공식이 달라지느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일관성 있는 이런 공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C를 기점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넓이는
함께하기 위해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한 넓이는 이게 아니라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A에서부터 C까지랑 C부터 B까지 둘로 나눠서 A부터 C까지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플러스 fx를 정적분하고 C에서부터 B까지는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fx를 적분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한번 더 써보면은 A에서부터 C까지는 플러스 fx 이거 절대값 fx잖아요. 플러스 fx나 절대값 fx는 똑같죠? fx의 부호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 얘도 마찬가지예요. C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를 적분한다고요? 절대값 fx를 적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fx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fx가 바로 양수고요. 절대값 fx를 했을 때 f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네, 피적분 함수가 똑같죠? 구간이 A서부터 C, C부터 B 두 구간으로 따라서 써져 있는 정적분식이죠. 연속된, 이어져 있는 구간이니까 한 번에 쓸 수 있겠죠. A서부터 B까지로. 그래서 어쨌든 양수든 fx가 양수든 음수든 두 부분이 섞여있든 간에 어쨌든 간에 넓이 S는 이런 절대값 fx의 정적분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함께하기 위해서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라고 있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이런 공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fx란 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곡선의 식이고요. A랑 B는 이제 시작점이랑 끝점에 해당하는 x점이죠. 절대값만 잘 붙여준다면 fx가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넓이를 올바르게 구할 수 있겠다. 겁니다. 그래서 예제 1번, 문제 2번, 예제 2번, 문제 2번 이렇게 있네요. 얘네가 다른 점은 이제 문제 1번에서는 x축보다 위에 있는 경우만 적분했죠. 근데 이제 예제 1번이나 문제 2번은 아래쪽에 있을 때도 계산할 수 있다. 그런 문제고요. 예제 2랑 문제 3은 위쪽에 있는 부분,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섞여 있어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풀어주겠습니다. 예제 1번부터 먼저 풀어줄게요. 예제 1번, 문제 1번을 먼저 풀어주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1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곡선과 x축 만나는 점이 이렇게 마이너스 1,0, 1,0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원이 아니지만 반원같이 생긴 이 모양의 넓이를 구해라. 그래서 정적분을 표현하면은 x는 어떻게 된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돼요. 절대값을 꼭 해줘야 됩니다. 절대값 fx dx 라고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 절대값은 표기고요. 이제 우리가 얘를 통해서 실제로 계산할 때는 얘의 부호를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fx 부호가 이 닫힌 구간 마이너스 1,1에서 어떻게 되죠? 음수죠. 이거는 실제 계산을 어떻게 한다? 아이고, 가있을게요. 마이너스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고요.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fx 음수죠. 그래서 절대값 fx를 절대값을 빼내고 어떻게 써준다? 마이너스 fx라고 써준다. fx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라 이겁니다. 얘는 이렇게 부정적분, 피적분 함수를 부정적분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x세제곱 플러스 x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래끝 마이너스 1 아래끝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어떻게 계산하면 이거 이제 이 1 계산하고 마이너스 1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항별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면은 1이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 항별로 정적분을 한 거죠. 또 뒤에 플러스 x가 있는데 x도 항별로 x에다 1 대입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1 빼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적분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뒤는 플러스 2가 돼서 6분의죠. 아니 3분의죠.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6 그래서 3분의 4 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문제 2번도 똑같습니다. 이제 2번도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fx식을 절대값 fx식을 절대값을 없애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호를 확인해서 정확히 부호를 부여해서 붙여줘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괄호 1번 보겠습니다. 인티그랄 어디서부터 어딘지는 몰라요. 2x제곱 마이너스 3x dx 이것도 역시나 절대값을 해줘야죠. x제곱 마이너스 3x dx 근데 이제 위끝 아래끝을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 그래서 0과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해를 찾아야겠죠.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그래서 해는 흔들리네요. x는 0 또는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포물선 정확히 그리니까 가장 좋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위에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만 알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0이랑 2분의 3 이런 점을 지나고요. 네, 계속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fx가 음수로 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을 해제할 때 부호를 바꿔줘서 해제를 해야겠다 이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윗끝 아래끝을 알았죠. 0부터 2분의 3까지 라는 걸 알았고요. 좀 더 쓸게요.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야 된다 이겁니다. 절대값을 없앨 수 있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붙일 수 있다. 얘를 이제 끝 아래 끝 정분 계산을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x 세제곱 이게 있고요. 3x 플러스 2분의 3x 3x가 되겠습니다. 끝 아래 끝 0부터 2분의 3까지 됐습니다. 우리 다음 함수니까 이거 대입할 때 0은 대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만 이 부정적분 함수에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로 복사해와서 2분의 3 다가 괄호 넣고 2분의 3의 세제곱 이따가는 2분의 3 계산해줍니다.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여기 3이 하나 있고 여기 3 하나를 없애고요. 여기도 2 하나 있으니까 여기 2 하나 없애면은 마이너스 2는 2개 4 3도 2개 9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2가 2개 3이 2개 9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산 실수를 했네요. 제곱을 해줍니다. 3분의 2도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는 4분의 9고요. 여기는
2분의 3을 제곱이랑 세제곱 8분의 27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서, 그럼 이제 뭐 8로서 생각을 해보면 8로 통분하면은 마이너스 18 27 9가 되겠네요. 9가 돼서 8분의 9 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고요. 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피적분함수는 예인 거 알고요. 다시 쓸까요? 이거를 절대값을 해줘야 돼요. 값을 해주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dx인데요. 우선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윗끝 아래끝을 어떻게 적분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절대값 fx인 건 아는데 실제 계산은 이제 얘를 부호를 파악해서 이 절대값을 없애줘야 되거든요. 얘가 음수냐 양수냐를 또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려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 는 0이 되는 2차 방정식 풀어야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이제 x는 마이너스 1 또는 5가 나오겠다. 마이너스 1과 5를 지나게 되는데 x축에서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또 음수인 거예요. 윗끝 아래 끝도 알았죠?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다. 마이너스 1부터 5까지고요. 이 함수도 부호를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를 적분을 해야겠다. 이건 대괄호 붙여서 적분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x 세제곱이고요. 4x도 적분하면은 x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5x 되겠고 아래 끝 마이너스 1부터 윗끝 5까지 계산해줍니다.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여기는 x세제곱 대신에 어떻게 넣느냐. 5의 세제곱하면 125고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빼주고요. 여기도 x제곱 x제곱 대신에 괄호를 넣어서 5의 제곱은 25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발생합니다. 여기도 x 대신에 5 대입하면 5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3분의가 조금 걸릴 텐데 마이너스 3분의 126이겠죠? 126 이거 3으로 약분이 되죠? 3의 배수니까 42 이렇게 쓰겠습니다. 플러스 2 곱하기 24 48이고요. 5 곱하기 6 30 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부터 계산하면은 플러스 6이 돼서 36 이런 넓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예제 2번이랑 문제 3번도 있는데 예제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섞여 있을 뿐입니다. 섞여 있으면 어떻게 푸냐? 이 위로 가 있는 부분, 아래로 가 있는 부분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위로 가 있는 부분 그냥 fx로 정적분, 아래로 가 있는 부분 마이너스 fx로 정적분 한다는 차이밖에 없거든요. 약간 이제 위에서 푼 문제를 2번 푼다. 구간이 2개면 2개, 구간이 3개면 3개를 푼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네,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은 우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가 있고요. x축이 있고요. x는 마이너스 1, x는 3이 있습니다. 이 4개의 도형들이 이루는 넓이를 구해라. 인데요. 우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는 0으로 놨을 때 이제 해가 좀 눈으로 보이죠? 0, x는 0이랑 x는 4 눈으로 보여서 표시를 하고요. 포물선도 이런 식으로 지나면서 콤마를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색칠을 좀 해볼까요? 여기는 모든 선이 다 넓이를 만드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y축은
도형을 안 만들죠. 포물선과 x축과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 직선 있고 x는 3, 이런 직선이 있던 거. 얘네가 이루는 도형. 이 4개가 둘러싸인 도형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곡선과 x축 및 두직선이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은 아니고요. 이 곡선과 x축이 있는데 곡선과 x축으로는 이 부분도 만들어지는 넓이가 맞긴 해요. 이 부분도 만들어지는 게 맞긴 한데 이제 거기다가 마이너스 1과 3까지 껴서 만들어지는 부분은 어디냐.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두 부분을 구할 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x축보다 위에 있고 여기는 x축보다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적분을 할 때 구간도 중요하고요. 정적분할 때는 구간 중요하고 피적분 함수, 그 적분이 되는 함수가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절대값 fx dx다. 이 부분은 인테그랄 0부터죠. 0부터 3까지 절대값 fx dx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구간이 어디냐를 잘 표현을 해야 되고 정적분에서. 그리고 이 피적분 함수 절대값 fx인데 이제 얘가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냐.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플러스, 얘는 음수니까 바꿔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정적분 표현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식으로는 표현했으니까 이제 계산만 잘 하면 됩니다. 이제 이번에서 뭘 계산해야 되냐. 넓이 x는 어떻게 되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를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0부터 3까지 절대값 fx dx인데 이제 음수니까 마이너스 fx dx를 계산해줘야 된다 이거죠. 계산하면은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한 번 더 쓸게요. 여기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4x,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라고 표현을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는 함수를 적분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두 부분 다 정적분은 똑같죠? 3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정적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부정적분을 하면 아래 끝은 마이너스 1부터 이 끝은 0까지고요. 여기 이제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부호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만 바꾸면 되죠. 부호 차이밖에 안 나고 윗끝 아래 끝도 이거 0부터 3까지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네요. 계산 어떻게 하느냐. 0 대입한 거는 우리 다음 함수에서는 0 대입한 거는 그냥 안 해줘도 되죠. 0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를 그 대신 정확히 쓰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되겠고요. 이제 뒷부분 보겠습니다. 플러스 3 대입한 거, 3 대입한 거는 마이너스 3분의 27 플러스 3 대입한 거 2 곱하기 9,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여기도 0 대입한 거 할 필요 없지만 빼기 0,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여기는 두 개의 항, 여기 항이랑 여기 항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3으로 다 통분을 해볼까요? 3 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2니까 3분의 6 생각하면 되겠고요. 플러스 또 여기 3분의 마이너스 17 해주고 18은 3이랑 곱하면 54, 3분의 54,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계산을 하면은 양수는 61, 3분의 61이고요. 27을 빼줘서 이렇게 됩니다. 3분의 44, 34, 34 더하기 27하면 61 되죠. 3분의 34,
이런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도 이제 여기서 말하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아래에 있는 부분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보면서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된다. 정적분을 구성한 요소는 이제 윗끝, 아래끝 정확히 아는 거 중요하고 피적분 함수, 그리고 적분을 함수가 뭐냐, 플러스 F냐, 마이너스 F냐 제대로 알아야 풀 수 있겠죠? 3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3번, 1번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우선 먼저 파악을 해봅시다. 그림으로 먼저 파악해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그리고 x축, 이번에 y축도 등장합니다. 축, x는 2 이렇게 되네요. 우리가 얘가 는형을 통해서 x축에서 어디서 만나냐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는형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죠. 1과 4에서 만난다. 사실 알 수 있고요. 1과 4에서 만나고 포물선이니까 색깔 바꿔서 우리가 구할 거니까 색깔 바꿔서 그려볼게요. x축, y축, x는 2.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을 넓이를 계산하나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정적분식 하나, 여기로 정적분식 하나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계산을 하나 해야겠죠. 이거 그대로 옮겨줄게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래서 표현한다면 s는 어떻게 표현하냐? 인테그랄 몇에서 몇까지? 0부터 1까지 fx dx. fx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dx. 이거 원래 절대값을 해야죠. 이거 위에 있죠? x축보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줘도 된다. 뒤에 식은 좀 달라요. 이 끝 아래 끝은 어떻게 다르냐? 1부터 2까지로 달라지고요. fx가 피적분이 아니라 마이너스 fx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dx 라고 바꿔줍니다. 얘를 이제 적분하면은 부정적분부터 해야죠. 정적분도. 그다음에는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x제곱 4제곱 플러스 x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아래 끝이 0, 윗 끝이 1이 되겠고요. 이제 복사를 할 거예요. 뭐냐면 부 차이가만 나거든요. 이렇게 부호만 바꿔주고 윗끝 아래끝도 맞춰서 1에서 2까지로 바꿔줘서 계산하면 돼요. 이어서 해보면 1 대입해볼까요? 그대로 복사할게요. 1 대입하면 3분의 1, 2분의 5, 4가 되겠고요. 0 대입한 거는 보나마나 없죠? 굳이 써줘서 빼기 0이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 또 계산하면은 플러스 하고 여기다 이제 2 대입할 겁니다. 여기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 하던 것처럼 2 대입한 거랑 1 대입한 거를 따로 이렇게 두 항을 써도 되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쉽게 이 안에서 아예 2 대입한 거, 1 대입한 거를 미리 계산해서 빼볼게요. 2세제곱하면 8, 1세제곱하면 1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제곱하면 4, 1제곱하면 1 이런 식으로 여기도 2 빼기 1 이런 식으로 써주자는 거죠. 여기 분모가 3도 있고 2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6으로 한번 통분을 해볼게요. 6분의 2 그리고 뒤에 있는 2분의 5도 통분하면 3 곱해야 돼. 15 4도 통분되니까 플러스 24 이런 식으로 놓고요. 플러스 여기도 6분의 7이거든요. 마이너스 7 2를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4 2분의 5 곱하기 3 2분의 15거든요. 15에다 3을 곱해서 45는 4 곱하기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하니까 2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6분의 24 이렇게 부 다르니까 없애줄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13이고요. 여기는 31. 31.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표는 6분의 18이 되겠네요. 3 이라는 적분값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그림을 먼저 그려야 돼요. 여기서 원하는 영역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그래서 식을 제대로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도형들을 써보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x축 x는 마이너스 1 x는 1 있습니다. 능형을 해서 x축과 맞는 점을 우선 알아야 돼요. 네, 상수항 0이죠. x로 묶어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다행히 여기 안에 있는 2차식이 인수분해가 쉽게 됩니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돼가지고요. 3차함수가 그래도 우리가 알기 쉬운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3 0가 이런 3차함수 이런 3차함수가 나오게 되고요. 자, x축도 있고 x는 마이너스 1 x는 플러스 1 이제 이 부분을 말한 거겠죠. 혹시나 윗끝 아래끝 잘 써줍니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여기는 0부터 1까지인데 함수가 다르겠죠. 여기는 양수니까 그냥 fx, dx를 해주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fx, dx를 해줘요. 이런 것만 잘 구분 지으면 이제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제 계산 실수만 안 하면 안 틀리는 문제로 깨게 됩니다. s 다시 써볼게요. s는 끝 아래 끝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dx가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윗끝 아래 끝이 어떻게 된다? 윗끝 아래 끝만 이제 0에서 1로 바꿔주고요. 0에서 1까지고 그 대신 여긴 조심해야 되네요. 여기는 부호를 바꿔야죠. 이렇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6x 그러니까 식을 세우는 건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식은 이런 식으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윗끝 아래 끝이 어디냐 잘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정적분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x 세제곱 그 다음에는 4분의 x 대제곱 여기도 마이너스 3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겠고요. 아래 끝은 마이너스 끝은 0 복사할 겁니다. 왠지 이제 알죠? 오차이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플러스고요. 아래 끝, 윗끝만 바꿔줍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0 또 생략할게요. 마이너스 1만 대입할게요. 여기다가 당연히 아래 끝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요.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를 이렇게 이거는 이제 곱하는 거 표현해줘서 마이너스를 대입한 걸 써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플러스하고 괄호하고 피적분함수를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1 대입한 거 대입한 다음에 빼기 0 대입한 거를 빼면 되는데 이거 지금 아래 끝이 0이네요. 생략해도 되죠? 지우겠습니다. 여기다 1 대입한 것만 씁니다. 이렇게 1 굳이 쓴다면 얘랑 똑같네요. 되겠습니까? 그때 지금 여러분이 봤는데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또 있네요. 다시 써보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2개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3분의 1 여기도 플러스 3분의 1인데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3분의 1 얘랑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3이 됐죠? 여기 플러스 3이 있죠? 3이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만 계산해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1분의 1 더하기 6. 1분의 12. 그래서 1분의 11. 이런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 복잡하고 귀찮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계산식, 정적분식을 세우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린다. 여기서 주어진 식들을 다 그리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파악해서 위 끝 아래 끝을 잘 써줍니다. 그리고 피적분 함수는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양수는 그대로 F, 음수는 마이너스 F를 해줘서 쓰면 됩니다. 계산이 어려울 뿐이지 식을 세우는 거는 그림만 잘 그리면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